자, 이제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대비 정직 패밀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지금은 2단원 중에 기권과 날씨 중에 또 소단원 2단원 대기 중에 물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이번 단원은 개념하고 문제풀이하고를 한꺼번에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영상 잘 듣고 멈출 사람 멈추고 문제 풀고 다시 그 이후로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만 잘 쫓아와도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시중에 도는 강의처럼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니까 선생님이 해준 거 잘 듣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대기 중에 물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라는 말이 있어. 포화라는 거는 최대한 포함되어 있는 거. 자, 최대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꽉 찬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밑에 포화 곡선이 나오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 사이가 포화야. 여기에 있으면 포화야. 그럼 어떤 애는 여기에 있잖아. 그럼 얘는 포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 수증기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얘는 10.6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25도씨에서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요 선상에 있게 하면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이만큼은 뭐야? 20.0 빼기 10.6만큼 9.4만큼 9.4만큼의 수증기를 더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방법이야. 9.4만큼의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요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 첫 번째 중요한 방법.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지금 25도씨에서 10.6만큼 있는데 얘의 온도를 낮추다 보면 요 선상에 딱 도달하겠지. 그렇지? 요 선상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15도씨. 두 번째 방법은 25도씨에서 15도씨로 온도를 낮춰요. 그럼 포화 상태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요 상태에 있는 애들이 포화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불포화라고 얘기해. 얘네들은 포화가 안 됐어. 그럼 이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25도씨의 공기 10.6만큼이 있는데 수증기를 이만큼을 더 넣어줘요. 20.0이 돼야지 포화거든. 그래서 요만큼은 20.0 빼기 10.6 9.4만큼의 수증기를 더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25도씨에서 10.6인데 얘를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 15도씨에서 10.6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낮췄을 때도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아마 뒤에 문제에서 나올 텐데 미리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이쪽은 불포화다. 이쪽은 포화다. 이쪽은 과포화라고 배우는데 이거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응결이라는 거, 응결은 뭐냐?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액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요 공기가 있어요. 요 공기를 갖다가 온도를 낮춰. 그러면은 15도씨가 되는 순간에 뭔 화가 도달할까? 그렇지.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겠지. 근데 거기서 온도를 더 낮춰. 15도씨에서 10도씨, 5도씨 계속 온도를 낮춰. 그러면 봐봐. 중요한 거야. 5도씨에서 얼마만큼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포화 상태. 5.4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지? 5.4만큼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양은 얼마였어? 10.6만큼을 가지고 있다고 이 공기는. 그러면 15도씨가 되는 순간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고 온도씨를 더 5도씨까지 낮췄다고 쳐. 그러면 10.6만큼 가지고 있는데 5.4만큼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만큼의 양이 응결량이야, 응결량. 이만큼의 양이 5.4만큼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물방울로 생성이 돼요. 그럼 응결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양 10.6에서 5.4만큼을 빼줘요. 자, 그러면은 5.2라는 수치가 얻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양이라고? 응결량. 응결량은 뭐야?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양. 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중요한 거야. 자, 지금 10.6만큼의 어떠한 공기가 있는데요. 자, 10.6만큼의 공기가 있어요. 자,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5도씨로 낮춘다는 거야. 5도씨로 낮춘다는 거야. 그럼 5도씨에서 포화량이 얼마야? 5.4지.
25도씨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5.4라고. 그러니까 얘는 10.6만큼 가지고 있는데 5.4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의 차이만큼 응결이 된다고. 물방울이 생긴다고. 응결.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응결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응결량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응결량은 어떻게 구한다? 10.6 가지고 있는 양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 5.4만큼 포화량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5.2만큼은 응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다 나와.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다 나와. 자, 보면 아까 이 어떠한 공기를 갖다가 온도를 낮췄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포화점에 도달하겠지. 그 다음부터 뭐가 돼? 물방울이 생기고 응결이 되잖아. 응결이 시작하는 이 점, 포화점, 이때의 온도, 이 15도씨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 응결이 일어나는 시점을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거, 자, 슈마커 배운 거, 얘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온도를 낮췄을 때 응결 양구하는 방법.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슬점. 온도를 낮췄을 때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 이슬점. 요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험에도 완전 단골 문제고. 자, 그래서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응결량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슬점 찾는 방법.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비트했네. 자, 다음에 쭉 보면 뭐 기온에 따라 수증기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결과 및 정리를 바로 볼게요. 온도를 낮추고 뭐 플라스틱 변화를 보고 플라스틱 헤어드라이로 가열하면 뿌옇던 내부가 점점 맑아진다. 온도가 높아져서 물방울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 아니고 플라스틱이 찬물로 식히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 말 되게 중요해. 뿌옇게 흐려지는 거. 자, 구름. 여러분들 구름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구름 액체예요. 액체예요. 물방울이 모여있으면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뿌옇게 흐려진다. 이 시점이 무슨 점에 도달한 거야? 이슬점에 도달한 거야.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낮아져서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어떤 애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져서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해요. 무슨 점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한다. 그래서 먼결이 일어나요? 응결이 일어나요. 자,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찬물로 차갑게 했어요. 뿌옇게 흐려져요. 뭔 슬점 도달했다? 이슬점 도달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결했다. 이 시점을 이슬점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위에랑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어렵습니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이슬점이 뭔지 이렇게 나오죠? 이슬점.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자, 그러면 1번.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최대한 양. 포화 상태가 최대로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기온이 낮아져서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뭔 슬점? 그렇죠.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는 상대 습도라는 말입니다. 상대 습도. 그냥 우리가 아는 습도가 상대 습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 습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습도는요, 공기가 습하거나 건조한 정도, 습한 정도.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높아. 그리고 맑은 날은 습도가 낮아. 왜? 기온이 높아지면 햇빛이 쨍쨍 비칠 거 아니야.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물이 증발해버리겠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어. 습도가 낮아. 근데 비 오는 날은 우중충할 거 아니야. 그리고 비가 원래 물이잖아.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높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에 상대 습도. 자,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고, 상대 습도 구하는 것이. 자, 너무 깊으니까 어렵죠? 그냥 포화량 분의 현재량 곱하기 100. 포화량 분의 현재량 곱하기 100. 현재량 곱하기 100.
자, 요거는 사실 여기 내용을 안다고 해도 문제로 만나야지 좀 쉽거든?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앞에서 나왔던 포화 수증기라는 곡선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 그래, 조금 아까 10.6만큼의 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의 아까 포화량 얼마였어? 20이었어. 얘의 포화량은 20이에요. 그러면 얘의 습도를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실질적으로 완전히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습도 구하는 공식은 해가지고 나와. 그러면 이 공기에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 이 포화량 20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양 10.6 곱하기 100을 해주면 습도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는 없는데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얘 공기 가지고 있는 양 10.6,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 20. 그래서 포화량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양 20분의 현재량 곱하기 100. 이게 습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아까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같을 때 공기 중에 포함되는 이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포화 상태는 100%. 야, 포화 상태는 당연히 100%지. 봐봐, 얘를 봐봐, 얘는 현재 20을 가지고 있다고 쳐. 그죠? 그럼 포화량도 20이잖아. 20분의 20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지. 됐고요. 자, 3번. 여기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죠. 여기서 비 오는 날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비 오는 날 당연히 우중충하니까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고 높고 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맑은 날 중요합니다. 특히 이 그래프, 요 그래프 그대로 외워주면 돼. 그냥 생각을 해봐. 맑은 날 기온 높아. 기온 높아. 낮에 특히. 그죠? 낮 한 2시경에 기온이 가장 높죠? 그러면 기온이 높을 때 습도는 어떨까? 낮아. 습도는 낮아. 기온과 습도는 뭔데다? 반대다. 여기 중요한 말 나오네요. 기온과 습도는 반대다. 이 말 나오죠. 기온과 습도는 반대다. 햇빛이 쨍쨍 비치면 습도는 낮아지고, 그리고 낮과 아침과 새벽에는 막, 이슬 끼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저녁에도 좀 축축해지고, 그래서 기온과 습도는 반대다. 이거 외워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냐? 이슬점이야. 그냥 이슬점은 같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외워버려도 돼요. 기온과 습도는 뭔데다? 반대다. 이슬점은 어떻다? 같다. 이슬점은 항상 비슷하다. 같다. 요걸 그대로 외워두시고, 이 맑은 날, 요 그래프도 그대로 외워두세요. 기온 높고, 습도 반대, 이슬점 같다. 위로, 아래로 찍. 외워두세요, 그냥. 자, 그 내용이 기온이 높은 낮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습도가 낮아지고, 그냥 기온이 높으면 습도 낮아지고, 낮은 밤에는 증가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슬점은 변화가 없다. 자, 다음에 단열 팽창. 자, 공기 덩어리가 외부의 출입 없이 부피가 팽창해서, 자, 공기가, 이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려면 구름 생성 원인이 나오려고 그래요. 요거 외워줘야 돼요. 구름 생성 원인. 외워줘야 되고요.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할게요. 자, 일단은 단열 팽창이라는 건 뭐냐? 부피 팽창, 단열 팽창 같은 말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공기가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다가 따뜻해지니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먼력이 작아질까? 그렇지. 중력이 작아져요. 여기 봐요. 공기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높이 올라가요. 여기 하강은 필요 없어.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뭐예요? 넓어지겠죠. 왜냐면 누르고 있는 기압 얘가 낮아지니까. 오케이? 누르고 있는 중력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만큼의 공기가 올라가면서 커지죠? 이걸 뭐열 팽창이라고 한다?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열 팽창하면 무슨 일이냐? 여기에서 요만큼 팅팅팅팅팅팅 움직이던 애들이 여기에서 많이 움직여야 돼요. 공기 애들이 팅팅팅팅팅 그래서 힘들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둔해져요. 힘들어서 에너지가 빠져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해요. 에너지를 뺏겨버리니까.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요 3번 문제, 핵심 3번 문제 하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핵심 3번 문제. 기온,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 뭔데? 습도? 그죠? 상대 습도. 습도라고 돼요. 상대 습도. 자, 공기 덩어리가 외부에 열 출입 없이 부피가 팽창하여 부피가 팽창해서 기온 낮아지는 현상 뭐냐 팽창? 단열 팽창.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름 생성. 이번에 강의가 길어져가지고 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이거 외워줘야 돼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구름 생성 과정. 구름은 뭐 빙정하다는 거 수증기가 파면서 공기가 상승한다. 처음에 공기가 뭐 한다고요? 상승. 공기 상승 1번. 그 다음에 공기가 상승해서 부피가 팽창한다고. 근데 뭐냐 팽창이라 했어? 단열 팽창, 부피 팽창. 자, 1번 공기 상승, 2번 부피 팽창. 오케이? 3번 그러면서 뭐가 낮아진다고? 기온 하강.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있었어.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낮아져요. 먼슬점 도달. 이슬점 도달. 아, 여기 안 보이네. 자, 얘가 있었어요.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먼슬점 도달? 그렇지. 이슬점 도달. 이슬점 된다면 온도가 더 낮아져요. 그럼 물방울이 생기겠죠, 이만큼, 그죠? 물방울이 생기는 거, 먼증기 응결, 수증기 응결. 수증기가 물방울로 된다. 자,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 도달,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증기 응결, 오케이? 이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 얘가 구름이에요. 그래서 공기 상승, 부피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4번. 그 다음에 수증기 응결, 물방울이 생긴다. 그 다음에 구름 생성. 이 6가지 과정 그냥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자, 덮고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뭐 상승? 공기 상승. 두 번째, 부피 팽창. 세 번째, 기온 하강. 네 번째, 이슬점 도달. 다섯 번째, 수증기 응결. 여섯 번째, 구름 생성. 무조건 외워버리세요. 오케이? 자, 무조건 외워버리시고. 자, 다음에 지금 구름 만들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선생님 전화 와서 잠깐만. 자, 전화 좀 문자로 보내고. 됐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이거는 공기 상승하면 구름 다 생겨. 공기 상승하면 구름 생긴다고. 아까도 공기 상승하면 구름 생기지, 그지? 여기서 구름 생성 과정. 여기 다 공기 상승하면 구름 생겨. 오케이? 공기가 상승할 때 다 구름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자, 됐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강수.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는데, 병합설과 빙정설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빙정설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 빙정설에 속해요. 찬비. 우리나라는 빙정설이다. 찬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빙정설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다 먼저 설명을 하면, 지표면이 있어요. 그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추워지죠? 추워져서 0도씨가 있다고 칠게. 근데 구름이 여기는 어떻게 걸려있냐?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걸려있어서 위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어. 이 얼음 알갱이들을 다른 말로 빙정이라고 합니다. 이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서 무거워져요.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녹겠죠. 녹는다. 녹아요. 녹아서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빙정은 얼음 알갱이에요. 차가운 얼음 알갱이가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무거워져서 밑에 내려오니까 0도씨보다 따뜻해지니까 녹아요. 그죠? 녹아서 내리는 비. 그래서 뭔 비가 내려요? 찬 비가 내려요. 빙정이 녹아서 내리는 비, 찬 비가 내려요. 이건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열대지방이 있고 온대지방이 있고 한대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 중위도지방과 고위도지방, 한대지방에서는 찬비가 내려요. 빙정설. 그래서 빙정설이 내리는 찬비,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0도씨 이하의 구름 속에서. 아까 0도씨 이하 이 높은 데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물방울과 빙정이 함께 존재하는데 얘가 빙정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무거워서 내리면서 녹았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그대로 내리면 눈,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빙정설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설. 병합설은 따비예요. 따비, 따뜻한 비. 얘는 뭐냐? 이것도 위에다 그림 그릴게요. 옆에다 그릴게요. 자, 얘는 지표면이 있어요. 0도씨가 있어요. 올라가면 추워지니까.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이 안에서 구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영상, 따뜻한 온도예요. 영하가 아니라. 오케이? 거기에서 물방울이 있는데요. 물방울이 물방울과 충돌해요. 만나요.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요. 만나서 물방울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커져서 무거워서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물방울들끼리 뭐해서 충돌해서 물방울이 무거워져서 내리기 때문에 원래 0도씨보다 따뜻한 구간에 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따뜻한 비, 따비를 내리겠죠. 오케이? 물방울들이 병합됐다고, 합쳐졌다고. 그래서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적도지방, 여기는 저위도, 영도지방, 저위도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저위도지방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따뜻한 비. 자, 이제 책으로 보겠습니다. 0도씨 이상의 구름에서 물방울이 존재한다. 그 물방울이 부딪혀져서 점점 내린다. 그래서 따뜻한 비가 내린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 구름 생성 과정.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 상승, 뭐 팽창? 그렇지, 부피 팽창. 중요한 말.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연결, 구름 생성. 그죠? 자,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빙정설, 오케이? 빙정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탐구활동 문제가 있죠? 탐구활동 문제 두 문제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는 나머지 기본 문제랑 확인 문제랑 기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걸로 내가 다 못 찍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탐구활동 문제만 찍고서 끝낼게요. 자, 그러면 구름 생성 과정, 간이 가압장치.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압장치, 감압. 부피 팽창, 막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아무튼,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을 감압이 하면 부피를 팽창시키면, 부피 팽창, 그러면 이슬점 도달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요. 구름 생성 강화에서 내부 공기를 압축한 다음 뚜껑을 열었을 때, 야, 일단은 봐봐. 이 안을 압축해버렸어. 그 다음에 뚜껑을 칙 하고 열었어. 뚜껑을 열었어. 그럼 뭐야? 요만큼으로 압축됐던 게 빵 하고선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공기가 들어오니까 요만큼 압축됐던 꽉 눌렀던 게 감압장치 뚜껑을 열었다는 거는 팡 커졌다는 거야. 그지? 부피가 요만큼 있었던 게 팡 커졌다는 거야. 중요한 거 하나 찾으면 돼. 원피 팽창. 부피 팽창만 찾으면 돼. 부피 팽창. 그쵸? 부피 팽창. 오케이? 부피 팽창. 압력이 팽창한다. 그러면 꽉 누르고 있었던 게 커지니까 덜 누르겠지? 그래서 압력은 낮아진다. 기압 하강. 압력 낮아진다. 이렇게 쓰는 거야. 낮아진다. 그럼 기온은 어떻게 돼? 야, 부피 팽창, 기온 하강. 구름 생성 원인 외우라고. 기온 하강. 기온이 낮아진다. 하강한다. 기온 낮아진다. 자, 다음에 그 안에는 뿌옇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진다는 게 몇 수점 도달하는 거야? 그치, 이슬점 도달이지. 얘가 뭐야? 이슬점 도달.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생긴 거야?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꽉 눌렀었던, 감압장치에 눌렀었던 게 공기를 들여보내면서 커진다. 부피가 팽창한다. 오케이? 부피가 팽창한다. 팽창하니까 기압, 누르고 있었던 게 힘이 약해지니까 기압은 낮아진다. 기온은 하강한다. 이슬점 도달한다. 뿌옇게 흐려진다. 자, 구름 생성에 관련되는 거. 자, 위로 올라가는 거 다 찾으면 됩니다. 가열될 때, 야, 따뜻한 거 가열되면 위로 올라가요. 오케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얘 상승하는 거 맞습니다. 자, 내려올 때 이거 하강이죠? 공기가 올라가야지 구름 생긴다고, 땡.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밀어냅니다. 따뜻한 걸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차가운 걸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따뜻한 거 올라가는 성질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튼 따뜻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생깁니다.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상승하면 내가 구름 생긴다 그랬지? 공기 상승, 구름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자,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탐구활동까지만 해서 개념 강의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강의 다시 만들게요. 기본 문제랑 확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자, 그거 미리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자, 이상.